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라비는 말 허들을 어디로 돌릴까 하고 눈을 끔벅끔벅 하더니 배를 타고 들어가서는 너희들끼리 한자리에 모였겠구나 하고 그렇지 하는 듯이 제 누이의 얼굴을 본다. 그야 한 대로 가기야 갔지요. 나란히 서 있었지? 아니, 멀리 떨어져 있었는걸요. 뭘 가까이 있고서는? 가까이는커녕 아주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볼 만큼 멀리 있었다오. 아욱은 인제는 제 오빠의 꾀에 좀처럼 넘어가지를 않고 도리어 뱅글뱅글 웃으며 애만 말린다. 금성은 바싹 제 누이의 앞으로 다가앉으며 비대 발가를 한다. 그러지 말고 그날 지낸 일을 하나도 빼지 말고 쭉 강을 좀 해라. 글을 배운 것 강하기도 귀찮은데 그것까지 강을 하란 말이에요? 난 싫어. 싫기는 그럼 무슨 청이든지 들어줄게. 정말? 정말이고 말고. 저 당서 가르치는 것 제발 그만둬 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잘 배우느냐 물으시거든 잘 배운다고만 해주실 테요. 그래 그 청이야 들어주지.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강을 받으실 때 오빠가 그 대문을 나는 보이고 아버지는 안 보이는 데서 보여주실 테요. 그렇지 않으면 오빠가 옆에서 뚱겨주든지. 예, 그거 참 어렵구나. 아버지께 들키면 큰일 나게. 그러기에 아버지께 안 들키게 하란 말이지. 누가 들키게 하라나 배? 그건 좀 어려운데 암만 해도. 그럼 그만둬요. 나도 그날 본 것을 말 안 하면 고만이지. 그래라. 내 말대로 다 들어주마. 자, 그날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얘기를 하렸다. 싫어. 얘기만 다 듣고 나면 또 딴 청을 부리실걸 뭐. 난 얘기 안 할 테야. 아욱은 삭슬 보고 더욱 비싸게 굴며 단단한 다짐을 받는다. 한번 약조를 한 다음에야 일러주다 뿐이냐 뚱겨주다 뿐이냐 다짐장이라도 두자면 두지. 자, 어서 얘기를 해라. 그래 주만이가 어떡하고 있던?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배를 저어 들어가서 돌 사다리를 올라가서 다보탑을 구경하고 왕께서 석수장이를 불러 보시고. 그래서 그런데 오빠, 그 석수장이가 참 잘났어. 그까진 놈이야 잘났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그 석수장이가 어떻게 잘났는지 몰라요. 눈이 어글어글하고 얼굴이 배곡 같고. 하고 아욱은 그 실눈을 멍하니 뜨고 눈앞에 무엇을 노려보는 것 같다. 이 애가 미쳤나? 웬 석수장이 사설만 늘어놓을까?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겠단 말이냐?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가? 원, 얘가 넋이다 빠졌구나. 석수장이 불러본 데까지 안 했니? 옳지. 그 다음에는 불공을 올리고 저녁을 먹고 제를 올리고 돌아들어왔죠. 그뿐이야? 그뿐이지 뭐에 또 있어요? 주만이는 어떡하고? 주만이를 누가 어떡해요. 다들 같이 왔지 뭐. 올 적에는 너하고 동행이더냐? 그럼 다들 동행이죠. 그래, 동행을 하면서 아무 말들이 없었단 말이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초롱불이 밝아도 밤길이라 모두들 땅만 나려다보고
가까스로 목까지 나려온걸. 작별 인사들도 안 했단 말이야? 언제 작별 인사나 할 틈이 있어요? 못을 건너와서는 제각기 제 수레를 찾아 타고 돌아왔는데요. 얘기란 단지 그게야? 그야말로 서문에서 본문까지, 본문에서 발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미진하시단 말이에요? 그래, 그뿐이야? 기껏? 금성은 대번에 풀기가 꺾이며 매우 서운해한다. 그러면 구슬하기가 나보고 오빠에게 무슨 정갈이나 할 줄 아셨어? 아욱은 자질치게 웃는다. 정갈이야 않겠지만. 그러면 뭘 내고 또 내이시오. 딱하기도 하시지. 금성은 엎어지듯 책상 머리에 고개를 푹 숙인다. 왜 또 주무실 테요? 오 참, 한 가지를 빼어 놓았군. 구슬하기가 탑돌이를 하던 얘기를. 응? 하고 금성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주만이가 탑을 돌답게? 금성은 벼랑간 정신이 번쩍 나는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제 누이 동생을 거의 노려보다시피 바라본다. 그만 일에 그렇게 놀라실 건 없잖아요. 아욱은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또 웃음보를 터뜨린다. 얘가 웃기는. 무두문미하게 탑을 돌았다고만 하니 궁금치를 않으냐? 참 궁금도 하실 거요. 그렇게 후비고 파는데 구슬하기 얘기란 그것뿐이니. 얘 또 그뿐이냐? 탑을 돌았다면 무슨 탑을 어떻게 돌았단 말이냐? 불국사에 새로 쌓은 다보탑을 돌았지 무슨 탑이 또 있어요? 그래, 탑은 벼랑간 또 왜 돌았단 말이냐? 벼랑간이 뭐예요? 그날이 바로 4월 8일. 탑만 돌면 소원 성취하는 날인 줄 오빠는 모르시오? 옳지 참. 4월 8일이라 발언을 하는 날이겼다. 아휴, 오빠도 그래 구슬하기의 발언이 뭐엔지도 모르시오? 주만의 발언을 내가 어찌 알겠니? 그래, 참 정말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 그것도 모르시면서 남이 땀이 빠지도록 물으시긴 왜 물어요? 모르니 묻는 것 아니냐? 그러시지. 그렇고 말고 당초에 모르시지. 참말 알 수 없구나. 그래, 무슨 발언일까? 발언을 올리는 것도 유만부동이지. 임금님도 계시고 여러 어른이 늘은 듯한데 저 혼자 빠져나가 탑을 돌 적엔 그 발언이 여간 이만저만한 발언이었겠어요? 글쎄, 그래. 그렇다면 더더구나 무슨 발언일까? 이적도 오빠는 모르시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찌 알고? 그럼 그만둬요. 난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겠네. 제가 기가 막힐 거야 뭐에 있어? 아는 대로 말만 하면 고만 아니냐? 금성은 곁에 사람도 알 만큼 벌렁벌렁 숨길이 사나워 간다. 그야 뻔한 노릇 아니에요? 뻔한 노릇이 뭐냐? 금성은 그리 크지 않은 눈을 찢어지라고 흡두고 아욱을 훑어본다. 그만하면 아실걸? 모른다는 밖에. 그럼 내가 말해드릴까? 그래, 무슨 까닭이냐? 무슨 발언이냐? 어서 시집을 가여지이다 하는 발언이지 뭐예요? 응, 그래? 금성은 평자진 다리로 그대로 뛰어서 몇 간통이나 나갈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기는 앉았다. 그는 주만의 발언이 그 근처라는 것은 어슴푸레하게나마 짐작은 하였지만 제 어린 누이가 개까지 직설거를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였던 것이다. 어차어피에 그는 아니 놀랄 수 없었다. 아휴, 오빠도 그 짐작이 안 나셔서 지금 새삼스럽게 놀라시오? 아욱은 짜장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신용이다. 시집 어서 갈 발언? 그러면 시집은 누구한테로 간다던? 아이, 오빠는 내흉스럽기도
그야 갈 데 있나? 장님이 더듬어 보아도 알 노릇이지. 응? 장님? 어느 장님한테로 간다던? 오라비는 일부러 더욱 놀라는 척을 하여 보인다. 장님? 왜 오빠가 장님이요? 아옥은 한 옆으로 우습고 한 옆으로 엄하 싶었다. 그런 줄 몰랐던 제 오빠가 어쩌면 이렇게 능청맞고 엉뚱할까 하였다. 남매는 서로 넘보는 터이었다. 그러면 주만이가 내게 시집을 오고 싶어 한단 말이냐? 옳지. 인제 바로 알아채셨군. 그야 정한 노릇이지. 정한 노릇? 그래도 미심다우시오? 누가 아나? 그러기 낮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서 좀 기운을 내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기운을 어떻게 내란 말이냐? 그렇게 미심답거든 지금이라도 뛰어가 보시란 말이야요. 어디로 뛰어간단 말이냐? 미심다운 사람한테로 가보시란 말이지. 미심다운 사람이나 있으면 좋게? 왜 이러시오? 어서 가보시라는 데나 가보아요. 똑똑히 일러드리리까? 구슬아기에게 말이야요. 구슬하기. 왜 입으로 외이기만 하서요? 어서 가보서요. 자칫하면 남에게 아일 테니. 아닌 밤에 탑을 돌고 시집을 어서 가여지라 하는데 마음이 그만큼 달떴으면 다 알아볼 것 아니야요? 금성은 남이 제 마음 먹은 것을 영락없이 알아맞출 때처럼 간이 오그라붙는 듯 하였다. 아옥이 들어간 뒤에도 금성은 혼자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그는 일어나 방안을 거닐어 보았다. 까닭없이 발로 이는 것이 지척지척한다. 다시 책상 앞에 도사리고 앉아보았다. 치웠던 시전을 다시 펴들고 소리를 높여 읊조렸다. 아오기가 흉을 본 대로 역시 요조 숙녀 군자 호구란 대문을 되씹고 곱씹고 하다가 마침내 책을 집어던지고 머리를 흔들어 본다.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갖은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것처럼. 그의 눈앞에 먼저 떠나오는 것은 주만이와 처음 만나던 광경이었다. 정월 보름날 그는 달째로 달맞이를 올라갔다. 온 서울한 아녀자들이 한창 구름같이 모여드는 판이었다. 자당과 심양목 수레들이 은흑한 향기를 풍기며 비단줄을 흔들고 사람의 물결을 헤치며 지나간다. 은안장의 새파란 반딧불처럼 옥중에 등자가 번쩍이며 말탄 공자들도 펀득펀득 보인다. 사르륵 사르륵 기봇자락이 부드럽고 미끄러운 소리를 낸다. 제글제글 놀이개와 구슬줄이 운다. 금성도 성등성에서 말을 내려 몇몇 친구들과 짓거리며 올라갈지 그들의 앞에 심양목 수레 하나가 사람에 채여 머뭇거린다. 수레채를 곱게 꾸민 계집의 종이 잡고 가는 것을 보면 대갓집 아씨나 아가씨의 행차가 분명하다. 얼마 가지를 않아 그 수레를 끌던 살찐 황소는 그 기름이 지르르 흐르는 누런 몸뚱어리를 부르르 한번 털고 걸음을 멈춘다. 인제는 더 못 올라가겠다는 뜻인지 모르리라. 짙은 남빛 바탕에 자줏빛 점이 별처럼 발린 앙장이 펄렁하고 걷어쳐졌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처녀. 날씬한 키와 몸매만 보아도 벌써 뛰어난 미인임을 짐작하겠는데 황금 사슬에 낀 비추옥 귀걸이가 가볍게 흔들리는 사이로 내다보이는 분결 같은 기믹과 뺨, 뒷모양만 보고도 금성은 이미 반나마 넋을 잃었다. 무례한 짓인 줄 저도 번연히 알건만은 마치 남봉꾼 화랑 모양으로 슬쩍 옆을 지나치어 서너 걸음 앞을 질러걷다가 힐끗 돌아다 보았다. 먹으로 그은 듯한 진한 눈썹이 초생딸 모양을 그리고 그 밑에서 번쩍이는 영체 도는 눈매,
곱고 맑으면서도 활발하게 움직인다. 품이 있는 콧대를 따라 내려오면 연꽃 꽃판 같은 입술이 바시시 웃는 듯하다. 어둑어둑 저물어가는 황혼을 뚫고 붉은 노른 환하게 서쪽 하늘에 뻗쳤다. 이 은흑한 빛깔 가운데 그 처녀의 모양은 더욱 뚜렷하게, 더욱 선연하게 오늘 밤의 달 모양으로 떠오르는 듯 하였다. 한 걸음 걷다가 돌아보고 두 걸음 걷다가 돌쳐섰다. 저도 제 태도가 너무 괴란적인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으나 몇 걸음을 걷지를 않아서 고개는 누가 뒤로 잡아당기는 듯이 돌려지고 또 돌려지고 하였다. 좀이 쏠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참고 이번에는 제법 여러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쳐서서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늦었다. 그 처녀는 어느 결인지 좌정하고 달뜨는 편을 향하여 돌아앉아 버렸기 때문에 백절치듯 하는 사람 틈바구니 사이로 그 옆모양이 어른어른 보일 뿐이었다. 이윽고 놀도 가뭇 없이 쓰러져 버리고 온 하늘이 텅 빈 듯이 제 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니 마침내 동력 하늘이 밝아오며 보름달이 그 둥근 모양을 나타내었다. 사람들은 와하고 일어섰다. 어째 달빛이 저렇게 허여스름할까? 어떤 이빠른 친구가 먼저 말을 끄집어낸다. 보름달이 희면 큰 물이 진다네. 쉬 달님이 들으시오. 처음 뜰 때야 을의 허여스름한 법이요. 꼭 그런 것도 아니지요. 어떤 때는 아주 새빨갛기도 하니까. 붉으면 가뭄이 심하다고 하지만 흰 것이야 그렇게 염려할 것 없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흰대로 그냥 있지를 않을 테니. 둥글기는 참 둥글군. 어느 한모 이지러진 데 없이 둥글면 풍년이 든다지요. 보름달 안 둥그런 거 보았습니까? 제각기 아는 척을 하고 떠들썩한 가운데 금성은 틈을 비집고 슬금슬금 그 처녀 가까이 몸을 빼채 들어갔다. 달빛 받은 얼굴이 더욱 어여뻤으나 어딘지 모르게 범하지 못할 위압을 느끼고 감히 더 지싯대지는 못하였다. 그 후 또 한 번 3월 삼진날 꽃놀이터에서 보기는 보았지만은 이때는 벌써 혼인말이 왔다 갔다 할 때라 금성은 채모를 돌보아 날뛰는 마음을 가까스로 참고 먼 빛으로 슬쩍슬쩍 바라보기만 하였을 뿐이었다. 그 후 여러 번 매파를 보내보았으나 저편에서는 선선한 승낙도 않고 그렇다고 딱 거절하는 것도 아니오. 아직 미거하니까 라는 말로 뒤를 돌 뿐이오. 종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미룩미룩 내려온 것이다. 당당한 금시종의 아들이오. 당나라의 말이나 글을 조금만 알아도 금쪽같이 쓰여먹는 오늘날 자기는 당나라 유학까지 하였겠다. 한림학사란 기가 막힌 벼슬 가자까지 얻었겠다. 어느 모를 어떻게 보더라도 신라 천지를 통틀어 자신만한 신랑감은 없을 것이다. 통혼만 하면 저편에서 감지덕지 곤두박질을 하고 승낙할 줄 알았던 것이 이렇게 질질 끌 줄이야 정말 생각 밖이었다. 호사다마란 예로부터 있는 말이니 무슨 변통이 어디서 어떻게 생길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두 차례나 만났을 그때에 아주 당자끼리 악휘를 지어버렸던들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 거추장스럽게 매판이 통혼이니 할 것도 없이 일은 쉽사리 귀정이 났을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저번 불국사 거둥에 주만이가 끼일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 전추의 유한이었다. 만일 주만이가 거기에 끼일 줄만 알았다면
세상 없어도 쫓아가 보고야 말았을 것이다. 아무리 자빈을 금하고 남자를 금하시는 거둥이라 할지라도 멀리 멀리 따라가야 하는 것이야 누가 금할 것이냐. 그 넓은 불국사에 어디 몸을 숨기면 못 숨길 것이냐. 어느 나무 그림자 밑이나 불전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가 주만이가 탑을 돌 때에 같이 탑을 돌아도 좋을 것이요. 달도 밝으니 그 아름다운 얼굴을 실컷 마음껏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수작을 주고받을 기회도 있었을 것이다. 아욱의 말 맞다나 저도 탑돌이를 할 적에는 마음이 달떴을는지도 모르리라. 월색이 의희한데 제가자인이 서로 만나 일창일수는 얼마나 운치 있는 놀이였을까. 아욱의 말대로 오늘 밤에라도 그를 찾아볼까? 금성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렇게 쉬운 생각을 왜 이때까지 못하였던고. 지난 일을 탓하고 뉘우칠 것은 조금도 없다. 오늘 밤에라도 그를 찾기만 하면 그만 아니냐. 오늘 밤 달은 파일날 달보다 더 크고 더 밝을 것이 아니냐. 교교한 월색을 따라 시흥에 겨운 절대의 문장이 절세의 가인을 찾는 것은 옛날에도 흔히 있는 풍류성사가 아니냐. 나는 사마상여의 예본을 받아 상사곡을 읊으리라. 저 비록 탕문군이 아닐망정 그만큼 아름답고 풍정 있는 그이거니 오형금 두어 곡조야 어찌악끼리요. 금성의 방안을 거니는 발은 점점 활기를 띄어온다. 그의 팔은 이따금 춤이라도 출 듯이 벌어진다. 자지러지는 제 생각에 미치광이 모양으로 홀로 싱글벙글한다. 주만이 있는 별당문을 두들기기만 하면 주만은 어느 틈에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맨발로 뛰어나올 것 같다. 자기에게 몸을 던지고 그리움에 줄였던 눈물을 흘릴 것 같다. 흥등을 돋우고 또 돋우고 남남 사이에 밤 가는 줄 모를 것 같다. 그의 공상은 차차 현실성을 띄어오고 나중엔 짜릿짜릿한 육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문득 당시 항구가 굴듯 흘러나왔다. 세정이 드자마자 어느새 밤이 밝네. 옷소매 부여잡고 언제 또 오시랴오. 이 항구를 읊고 또 읊다가 나중에는 미친 듯이 껄껄 웃었다. 앉으락 누우락 일어서서 거닐어 보다가 발랑 나동그라져 보다가 바작바작 애를 졸이며 간신히 그 낮을 보내고 말았다. 그의 바라고 기다리던 밤이 되었다. 밤이 되어도 얼마를 더 서성거리다가 마침내 영창을 열어젖히고 고두새야 하고 크게 불렀다. 고두새란 그의 마부의 이름이었다. 불러계시오. 고두새는 곧 문 앞에 대령하였다. 금성은 아까와는 딴판으로 아주 점잔을 빼고 거의 눈을 흡뜨다시피 하고 너 말 한 장 좀 지어라. 호령하였다. 밤중에 어디를 행차하시렵시오. 마부는 그 유자덩이 같은 코에 거기에 알맞게 큼직한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며 묻는다. 삐죽하게 멋없이 큰 키에 퉁겨나올 듯한 핏발선 눈이 매우 사나우면서도 더부룩한 구렛나룻 밑으로 해벌어진 입이 그리 흉물스럽지는 아니하였다. 밤이면 어떻단 말이냐? 네, 그저 좀 어두우니 어떻게 행차를 하실까 여쭙는 것입지요. 미친놈, 달이 대낮 같은데 어둡다니. 예, 황송합니다. 그저 영대로 시행합지요. 금성은 잠깐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너 안에 가서 놀이더러 주안상을 좀 차려내오라고 일러라. 주안상입시오. 헤헤헤. 고두새는 또 한 번 입이 벌어지며
그 뻐드렁니를 내어놓고 웃는다. 주안쌍이 나오면 상존도 물론 얼큰해지려니와 저도 한 잔 얻어 걸리게 되는 것이 기쁜 모양이었다. 그보다도 더 좋기는 상전이 술이 취하면 마음새가 더 좋아지는 탓도 탓이지만은 고두쇠가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금성은 일락안지락하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였다. 당견 복두에 공작꼬리도 뻗쳐 꽂아보고 그몰린 허리띠에 구슬줄을 느려뜨려 보고 당경을 2번 3번 보고 또 보았다. 밤중에 무슨 주안쌍이야요? 한참 만에야 놀이가 주안쌍을 들고 들어온다. 놀이란 금성의 몸종으로 말하자면 장가 안 든 도련님을 맡은 소임을 가졌다. 도련님은 도련님이지만 나이도 많을 뿐더러 더군다나 놀라운 당나라 벼슬까지 하기 때문에 도련님을 높여서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주안쌍이란 을에 밤에 차리는 게지 잔소리가 무슨 잔소리냐? 금성은 오늘 저녁 웬일인지 들이닥드미로 부르렁이다. 그저 여쭈어 본겁지요. 놀이는 상긋이 웃어 보인다. 쫄짝한 귀에 보조개지는 뺨이 제법 어여쁘다. 여쭈어 보기는 하고 눈을 부라리는 금성의 앞에 놀이는 서슴지 않고 술상부터 놓았다. 으리으리하게 윤이 흐르는 자단 소반에 은주전자와 안주 접시가 까딱하면 미끄러지려 한다. 놀이는 술상 앞에 도사리고 앉아 옥잔에 퐁퐁 소리를 내고 호박빛 술을 붓는다. 당주냐? 금성은 무엇이 못마땅한지 연해 그 뱁새 눈을 부라리며 따진다. 당주 기가 아프군요. 그럼 서방님 잡수시는 술이야 언제든지 소흥주지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금성은 아주 뽐내고 한 잔을 홀짝 들이켠다. 안주는 신신치 않다는 듯이 상아 젓가락 끝으로 이 접시 저 접시 뒤적대 보다가 해송자 앉힌 전복 한 젓가락을 짚고 나서 연방 폭배로 놀이가 미쳐 부을 틈도 없이 마시고 또 마신다. 한주전자에 반 남아 차 있었던 술이 어느 틈에 없어진다. 왜 술을 요것만 내왔단 말이냐? 이번에는 한주전자를 잔뜩 내어와. 아휴, 또 한주전자를 더 잡수시면 어떡하시게? 또 셋내를 하고 그 가늘게 찢어진 눈초리를 살짝 깔아맺힌다. 내어오라면 내어오지 무슨 딴 말이냐? 금성은 눈을 지릅뜨고 죽일련 족치듯 한다. 놀이는 할 일 없이 안으로 또 들어가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서방님의 본버릇이 또 나왔구나 하였다. 밤이 이슥하면 중불나게 주안쌍을 차려내오라고 야단야단을 하고 술만 취하면 갖은 행투를 다 부리고 끝끝내 사람을 놓아주지를 않는다. 밤새도록 주정바지를 하고 그 이튿날에는 또 마님에게 죽일련 살릴련 하며 톡톡히 꾸중을 모시는 것이 놀이에 늘 당하는 고역이었다. 놀이가 내어온 2번째 주전자를 금성은 빼앗듯이 받아서 들어보더니 이번에는 꽤 묵직하구나 하고 입이 해벌어지다가 말고 다시 새침하게 아무려버린다. 붓고 마시고 붓고 마시고 2번째 주전자도 거의 다 비어가건만은 금성은 웬일인지 술 취한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 놀이는 속으로 이상한 일도 있구나 싶었다. 여느 때 같으면 벌써 해가를 떨 것 아닌가. 자기를 끌어당기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가 내려놓았다가 그 술내나는 입술을 비비어 대었다가 몸서리 나는 주정으로 남을 못살게 굴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밤에는 주정은커녕 농담 한마디 걸지 않고 아주 못마땅한 눈치를 보이며 이따금 제 눈길과 마주치면 슬쩍 외면을 해버린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격으로 이왕 받을 주정이면 어서 받고 마는 것이
도리어 속이 시원할 듯 하였다. 이렇게 시침을 떼고 점잔을 빼고만 있으니 나중에 무슨 벼락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송구스러웠다. 또 한 주전자를 더 내어왔다. 그 맹숭맹숭한 얼굴이 하얗게 쉬어서 철색이 지고 꼬부장한 어깨를 연방 추스른다. 아이고,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잡수십시오. 큰일 나겠네. 노리는 보다가 못하여 이런 말을 하고 그만 술상을 치우려 하였다. 정 같으면 그럼 그럴까? 하고 그 음탕한 눈을 지긋지긋하며 곧잘 말을 듣는 서방님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대바람에 역정부터 낸다. 요년, 방정 맞은 년. 욕지거리를 하고 놀이의 손에서 주전자를 뺏어가지고 제가 손수 따라먹기 시작한다. 금성은 속으로 오늘 밤에는 주만을 보러 가는데 내까진 년이 다 무엇이냐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늘 위에 별을 따라가는 그이거니 발부리에 핀 한 송이 풀꽃이야 돌아볼 나이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놀이를 아는 채로 주만을 꿈꾸기도 여러 번이었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주만의 얼굴을 그리어 놀이의 얼굴과 바꾸어 보기도 하였었었다. 이따위 종년의 살도 이렇게 부드럽고 미끄럽거든 하고 한숨도 한두 번 쉬지 않았었다. 벼르고 벼르던 오늘 밤에야말로 그를 찾을 것이 아니냐. 이런 때에 놀이 같은 것을 가까이 하다니 그것은 주만에 대하여 모독이요 죄송스런 일이었다. 이런 줄이야 까맣게 알 수 없는 놀이는 상전의 태도가 이상하다 하면서도 굳이 술 먹는 것을 말리려 들었다. 아이고, 제발 좀 그만 잡수십시오. 너무 취하시면 또 쇳내를 하고 놀이는 이번에는 잔을 치워 버리려 하였다. 요년, 버릇없는 년, 더러운 년. 금성은 눈을 흡뜨고 소리소리 질렀다. 누가 내까지 더러운 년을. 당장 잡아나 먹을 듯이 흘겨본다. 주만을 보러 가는데 100배 1000배의 용기를 자아내게 하는 술잔을 빼앗다니 괘씸한 년. 놀이는 대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질 듯 하였다. 아무리 상전이기로 사람의 괄시를 이렇게 한단 말이냐. 사람을 짓무르고 놀릴 적에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갖은 잡보짓을 다 하고 채신머리 없이 굴면서 술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버릇이 없단 말이냐. 흥! 더러운 년. 더럽기는 누가 더럽단 말인가? 더러운 짓을 가르치기는 도대체 누가 가르쳤단 말인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맡아놓고 당하다시피 하는 처지이지만 이때처럼 놀이가 분심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발딱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또 무슨 벌을 받을지 몰라서 주저주저 하고 있자니까 창밖에서 고두쇠 소리가 났다. 안장을 다 지었습니다. 응, 그래? 하고 금성은 긍정긍정 뛸 듯이 기뻐하며 영창을 연다. 고두쇠는 술상을 보고 여쭙기는 항송합니다만 소인도 목이. 말끝을 얼버무리고 연방 허리를 굽실굽실한다. 놀이에게는 그렇게 팩하게 성을 내던 금성은 고두쇠를 보고는 얼굴을 편다. 그래, 목이 컬컬하단 말이지. 자, 옛다. 이걸 먹어라. 하고 제가 먹던 주전자를 내어준다. 네, 항송합니다. 노라, 이 상마저 내어줘라. 무슨 까닭이 있구나. 놀이는 상을 내어주면서 생각하였다. 주한상을 하인에게 그대로 내어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탑골에 있는 금시중 집에서 상석골 이손 유종의 집으로 가자면 안압지를 돌아내려 햇님 다리를 넘어서면 남내 넘어 남상 기슭에 널이 펀펀한 기와집이 곧 그 집이다. 집 가까이 오자 금성은
말에서 내렸다. 열흘 지난 달이 낯같이 밝지만은 처음 온 집이라 어디가 어디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금지의 주종은 벌써 여러 번 담장을 휘둘러 보았다. 그러나 담은 2길도 넘고 게다가 회치를 번질번질하게 해놓았으니 어디 발붙일 곳도 없는 듯 하였다. 몇 바퀴를 돌아보다가 금성이와 고두새는 서로 마주보았다. 어디 발 붙일 때나 있어야지. 하고 금성은 짜증을 낸다. 앞만 둘러봐야 어디 한모 허술한 데가 있어야 없죠. 참 큰일인 거립시오. 왜 너는 몇 번 심부름을 와봤다며? 그래 어디 보아둔 데가 없단 말이냐? 소인이 왜 도적놈인갑시오? 그런 허술한 데를 보아두겠시오. 허허허. 예, 웃을 때냐? 무슨 수로 어떻게 하든지 들어는 가봐야지. 금성은 화를 버럭 낸다. 들어는 가보서야겠지만 젠장 맞을 무슨 도리가 있나. 진작 소인에게 그런 분부라도 하셨다면 미리 보아나 두든지 이래 가인들하고 연통이나 해놓았습지요. 인제 와서 그따위 소리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고두새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그 사나운 눈방울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더니 고개를 번쩍 들며 좋은 수가 있습니다. 서방님이 소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시면 어떨깝시오? 말하자면 무등을 서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담 위에야 올라가실 수 있겠습지요. 무등을 서라. 그래, 무슨 짓이라도 해보자. 금성은 술이 잔뜩 취한 판이라 채모를 돌아볼 나이도 없고 앞뒤를 헤아릴 힘도 없었다. 무슨 창피를 어떻게 당하더라도 불같은 욕심에 들어갈 생각뿐이었다. 주종은 다시 뒷곁으로 돌아 등성이 발채에 담이 조금 낮은 데를 찾아내었다. 자, 올라타십시오. 하고 고두새는 어깨를 턱 버티고 주저앉는다. 금성은 허전허전하는 발을 올려놓았다. 자, 소인의 어깨를 단단히 디딥시오. 자, 일어섭니다. 금성은 지척지척 떨면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어규어규하고 다시 주저앉는다. 자, 두 손으로 소인의 대강이를 꼭 붙드시고 계시다가 소인이 일어서거든 서방님이 일어서셔야 됩니다. 금성은 고두새가 시키는 대로 그 목덜미에 몸을 붙이고 고두새의 머리를 틀어안았다. 고두새는 일어섰다. 자, 이제 소인의 대강이를 놓으시고 일어서셔서 단머리를 더위 잡아 보십시오. 금성은 일어서려 하였다. 오그렸던 무릎이 덜덜 떨리다가 한 발이 비뚝하며 어깨 밑으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고두새의 이마를 얼싸안고 가까스로 다시 목에 걸터앉았다. 고두새의 목 힘이 새어끼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종은 엎치락 뒤치락 법사를 넘을 뻔하였다. 그래도 금성은 벌써 혼이 반이나 떠서 진땀이 쏟아지고 사시나무 떨듯 한다. 한동안 숨을 돌린 뒤에야 젖먹던 힘을 다 들여 겨우 단머리에 손을 얹게 되었다. 자, 몸을 솟구쳐 보십시오. 그리고 배를 담에다가 척 걸쳐 보십시오. 하면서 고두새는 제 주인의 발을 떠받쳐준다. 금성은 간신히 한 다리를 끌어올려 담을 타고 앉아서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모두 꾸려 쉰다. 자, 어댑시오. 아래로 내려 뛰실 수 있습니까? 금성은 담안을 굽어보더니 예, 큰일 났다. 큰일. 이 발밑이 바로 연못이로구나. 네, 연못? 그러면 석가산을 쌓아놓은 데 말입시오. 그래. 그러면 일은 바로 되었는뎁시오. 거기가 바로 구슬아가씨 거처하시는 별당인뎁시오. 응, 그래. 금성은 시금벌떡 숨도 옳게 쉬지 못하면서도 새 기운이 부쩍 나는 듯 하였다.
바로 내려 뛰실 수가 없으시면 두 손으로 단머리를 움켜잡으시고 두 다리를 담 안으로 쳐들여 보십시오. 금성은 담 밖에 놓인 한 다리를 끌어올려 담 안으로 집어넣으려다 말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 고드새를 내려다보며 예, 암만 해도 안 되겠으니 내가 좀 올라와야겠다. 네, 소인도 올라오란 말씀입지요. 어떻게 올라를 가나? 고드새는 올라갈 곳을 찾는 듯이 이리저리 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문득 난데없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적이야! 도적이야! 아사달은 파일날 밤에 집 걱정 아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온 밤을 거의 다 새우고 새벽녘에야 고달픈 졸음에 잠깐 눈을 붙인 둥 만 둥 깜짝 놀란 듯이 몸이 소스라치자 쏜살같이 탑쌓는 일터로 올라갔다. 어젯밤을 꼬박이 새우다시피 하였건만 이상하게도 머리가 거뿐하고 몸은 날아갈 듯이 가뿐하다. 잠 못 잔 이튿날에 항용 있는 무겁고 흐릿터분한 기운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쨍쨍하게 맑은지 튀기면 터질 듯하다. 그는 제 핏줄 가운데 제거 다닌 무서운 힘이 용소스함을 느끼었다.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어마어마한 신흥이 저를 찾아온 줄 그의 넋은 이미 벌써 깨달은 것이다. 이 흥이 오기를 얼마나 바랐었던고 기다렸던고 이 흥이란 한없이 곱고 한없이 사납고 철석같이 미쁘다가 바람같이 변한다. 너르자면 온 누리에 차고 잘 자면 겨자알도 오히려 크다. 활달할 적엔 양양한 바다에 봄바람이 넘놀고 까다롭자면 시기하는 지어미도 물러앉을 지경이다. 그리고 가진 조화를 다 가진 듯 고대 여기 있는가 하면 까마득하게 사라지고 분명히 소나기에 들었거니 하다가 돌아서면 간 곳을 찾을 길 없다. 어느 때는 푸드득 나는 새날개에서 그대로 뚝 떨어져서 품속으로 기어들고 어느 때엔 발부리에 밟히는 조약돌에서도 불쑥 그 안타까운 모양을 나타낸다. 견우와 정을 들고 얼마를 신고를 하고 생각을 하여도 날이 마치도록 그림자도 얼씬 않을 때도 있고 생각이 나면 심술궂게도 아닌 밤중에나 셀녘에야 언뜻 얼굴을 비치기도 한다. 바위덩이에나 지질린 것 같은 답답하고 캄캄한 머리 가운데 의려시 한 가닥 광명이 어릿거린다. 그 신락 같은 빗줄이 차차 굵어지다가 떼구름을 쫓고 쑥 햇발이 붉어지듯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면 어느 모를 어떻게 갈기고 어디를 어떻게 쪼아야 될 것도 따라서 환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통 때는 이 신흥이 그리 길지 않았다. 번개처럼 번쩍하다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길어도 한두 시간을 지나지 않는 법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식전 꼭두부터 찾아온 것도 전보다 다를 뿐인가. 그 빛깔도 유난히 부시고 그 흐름도 잇달고 잇따라 그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 빗물결도 여느 때 모양으로 한결같고 조용하지를 않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급하다. 영롱한 무지개가 곤두서고 달과 별들이 조각조각 부서져서 수없는 금점 은점이 소용돌이를 친다. 넘놀고 뛰놀고 곤두박질을 치고 줄다름질을 친다. 이 급류에 따라 아사달의 발은 무섭게 빠르게 놀려졌다. 아, 줄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 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들여 번개같이 마치와 정을 놀리었건만 굽이치는 급류를 따라가기에 허덕허덕하였다. 그는 아침도 잊었다. 점심도 잊었다. 저녁도 잊었다.
밤이 되었다. 날이 새었다. 그의 줄기찬 정질과 마취질은 쉴 줄을 몰랐다. 쉴래야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번 그를 휘어잡은 흥은 좀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황홀의 경계에 그는 온전히 들어서고 만 것이다. 돌결은 그의 손 아래에서 나뭇결보다 더 연하게, 더 하잘것없이 부서지고 밀려졌다. 영락없이 꼭꼭 제 자국에 들어가 맞는 새와 돌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의 귀엔 이 세상의 무슨 풍류보다, 무슨 곡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신이 났다. 제 손이 거칠 때마다 드러나는 일머리는 이 세상의 무슨 보배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살가웠다. 그는 목마른 줄도 몰랐다. 배고픈 줄도 몰랐다. 죽고 사는 것조차 그는 몰랐으리라. 그는 이 흥겨운 한 시각이 아까웠다. 한 찰나가 아까웠다. 이따금 그의 팔에 힘이 안이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아까보다 몇 곱절 더 되는 힘을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 둘째 층의 새김질과 다듬질은 대바람에 끝이 나고 말았다. 셋째 층을 지을 바위도 몇 번 겨누질에 어렵지 않게 매만질 수 있었다. 돌 다루는 울림은 잔가락, 굵은 가락을 섞어가며 마치 급한 소나기 모양으로 온 절안을 뒤덮었다. 아사달의 일은 인제 낮도 없고 밤도 없었다.